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양교사 오늘 첫 번째 식사요법 수업하는 날이죠. 자, 첫 번째 날이고 지금 벌써 다른 수업들 먼저 개강했으니까 뭐 수업 분위기는 다 아시죠? 자, 아실 거고. 저는 이제 강의 들어갈 때 첫 번째 시간에는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가 영양교사 시험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08년 임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 치러졌던 게 2007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0인데 여러분들한테는 2021년 시험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3번이 지나갔고 14번째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들이 있었어요. 시험의 형태 변화들에서 뭐 기입의 서술형 문제로 맨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도 들어갔다가 또 여기에서 뭐 객관식 문항으로 들어갔다가 또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또 바뀌었다가 이후에 이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전공 A, 전공 B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A, B였었는데 202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봤던 시험에 또 문항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2.4점, 5점짜리 문제, 4.5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배점이 큰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작년부터 바뀌었던 것이 전부 다 2점하고 4점짜리 문제로만 바뀐 거예요. 2점, 4점으로만 모두 다 바뀌었는데 이건 뭐 기입에 해당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확한 용어를 쓰시는 거였었고 해당 용어를 쓰시는 거였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쓴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것도 정확한 이론을 아셨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채점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키워드예요.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 대학 입학 시험 유형 중에 논술 시험이 있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 600자, 500자, 뭐 2000자, 1000자 이러는데 그 시험이 뭐 100대 1, 200대 1 이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정말 다 읽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로 과연 뽑히는 애들은 뭘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글씨체? 막 이런 오죽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인문 논술, 뭐 자기의 생각을 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딱 한 개당 3분씩 매긴대요. 한 아이 그 시험지를 넘기는데 3분이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저도 논술을 보다 보니까 비교라는 것이 있고 적용, 요약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 지문을 주고 나서 B하고 C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관련된 논점을 B하고 C에 적용하시오. 그런 다음에 각각 A, B, C를 요약해봐라.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맞는 답을 해주는 거 다 읽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이 용어가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정확한 서술형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시험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11월에 임용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으로 뭐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실강보단 나는 또 인강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강을 뭐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본인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텐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3월, 4월, 5월에 걸쳐서 12주간은 이론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론을 하는 거고 6월 지나고 나서 7월, 8월 같은 경우에 8주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도 있고 또 새롭게 적용하는 새로운 문제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시험 마지막에 10월 마지막 주 2주, 11월 첫째 주 2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 4주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학생들께서 꼭 이 기간에 기출문제를 혼자 분석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왜 저는 이제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앞서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든 아니면 다른 합격자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어보셨든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보셨을 때 나름 여러 가지 결정을 하셨겠지만은 그것들을 했었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냐 공부 방법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 들어가는데 여러 번 했던 이제 뭐 재수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재수분들도 있을 거고 졸업하자마자 오시는 이제 뭐 초시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으로 나는 이거를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의외로 초시 합격자들이 높은 점수의 배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도 이제 저 아는 지인분께서 뭐 강의 때문에 이제 저보다 선배인데 이제 그 강의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셨다가 뭐 이 강의는 어떻고 저 강의는 어떻고 막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시길래 나중에 듣다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다가 살짝 이제 더 이상 상담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수 여러 번 공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번 두리뭉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들어봤는데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린 것 같아. 그럼 왜 틀려? 거기에 꽂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틀려? 왜? 여기에 꽂혀갖고 그 다음 공부를 못 나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건데 왜 저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서 꽂히면은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데 차라리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래. 일단 주요 핵심만 외우시는 거예요. 핵심만 외운 다음에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이 됐었을 때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확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두리뭉실하게 많은 것만 알고 있으면 절대 시험 문제를 물었을 때 아까 뭐 작게 1.1점 2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왜? 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합격한 다음에 논문을 쓰세요. 논문을 써서 네이처지를 쓰시든 SCI급 논문을 쓰시든 저기 위에다 내세요. 그 논문은 내시고 여기서는 왜라는 말이 뭐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드시 그 다음에 이게 뭐 60점 이상 맞아야 돼 70점 이상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몇 % 안에 들어야 돼 우린 이거잖아요. 다 경쟁이란 말이에요.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점수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합격하시고 2차 합격하셨을 때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뭐 면접을 보는 것도 있고 토론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역교육청마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일단 2차 면접을 가실 때도 1차 점수가 높았을 때 유리한 거예요. 전체 총합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당간당하게 합격했던 것보다 여기에서 이미 점수가 높으면은 2차가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사실 저 높은 학생들은 그냥 얼굴 한번 보러 면접을 보는 거고 간당간당한 학생들을 붙일까 떨어뜨릴까 하는 것이 2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엔 겨우 한 문제로 틀렸어. 겨우 두 문제로 틀렸어. 거기에 몇백 명이 걸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에서 확실하게 1차 부분에서 해당이 돼서 합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